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쌤 은혜쌤이에요. 오늘도 미래의 저에게 은혜를 갖기 위한 수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방탈출 게임 잘 해보셨나요? OT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두 개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탈출 게임을 잘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같이 방탈출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지키기 방탈출 게임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좀 지루해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선생님은 5만에 1번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고 다음에 1번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존된다가 답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파워스톤을 얻어야 되는데요.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래요. 근데 물체가 자연학화할 때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단 공기저항과 마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가 지금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도 2분의 1H, 여기 2분의 1H여서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이죠. 그리고 H 높이만큼의 M이 여기 위에 있는데 여러분 A, B, C 이 A, B,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 다르다?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A, B, 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봐볼게요. A 지점에서.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렇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에서의 높이. 빨간색으로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니까 H 이렇게 구하고 가만히 있다니까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0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9.8mh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C는 이제 떨어졌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닙니다. C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C 지금 기준면에 다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위치 에너지 없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요? C까지 이제 도달했을 때 속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이 v는 C 지점에서의 속력을 의미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2분의 1 mv C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C라는 의미는 C 지점에서의 속력을 의미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B 지점은 2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9.8 mh인데 2분의 h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1 mv 여기는 B 지점에서의 속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것과 요것과 요것이 지금 다 같다는 게 나오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답을 봐볼게요. 9.8mh A 지점이니까 맞고 4.9mh 사실 9.8이 2로 나누면 4.9인데 지금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9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것을 고르니까 이게 답이 되겠고 2분의 1 mv 제곱은 C 지점에서의 속력인 걸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세 개가 다 같다.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답은 4.9 mh가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관해서 잘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고 몰라도 선생님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물체가 자연학할 때 C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식은 선생님이 높이와 질량은 알고 있고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식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 놓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8mh는 2분의 1mv제곱 여기에서의 v는 C 지점에서의 속력이니까 이것을 계산하여 이 C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봐도 속력 측정기가 없으면 구할 수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답이 아닌 게 되니까 이걸 잘 선택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거를 찍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스페이스 스톤까지 얻었고 리얼리티 스톤 얻으러 갑시다. 자, 간이 발전기에서 전환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여러분, 전환되는 에너지, 우리가 일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배웠었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전환을 3단원에서 배웠는데, 일과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에너지끼리도 서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발전이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지금 전기 에너지로 생성이 되는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생성이 되면 그게 발전이구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에너지는 전환되지 않는다? 아니죠.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이 발전기 우리가 막 흔들어서 그러니까 전류를 흘렀잖아요. 그래서 흔들었을 때 전류가 흘렀어요. 흔들었을 때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자, 흔들었을 때 전류가 흘렀다. 흔든 거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 거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근데 뭐가 흔들었어? 자석이 흔들렸으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됨을 우리가 사실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을 때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전류가 흘러서 발광 다이오드에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전환되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옳은 거니까 답은 두 번째 거를 고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번째 반지까지 얻었고요. 스톤까지 얻었고 우리 다섯 번째 스톤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비 전력이 나와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의미를 했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그러면 소비 전력이 1500W래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500줄이구나. 이거를 이제 와트라고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난로를 그러면 1시간 동안 사용을 했대. 1시간 동안 사용을 했구나. 그럼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은 무엇일까요? 자, 1500W란 얘기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500줄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은 3600초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3600초가 나왔죠? 자, 1시간은 60분입니다. 근데 1분은 60초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60을 해서 1시간은 3600초가 나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그러면 1초 동안에 1500줄을 사용을 했으니 3600초 동안에는
몇 줄을 사용을 했을까요?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례식 세워서 계산해볼까요?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러니까 1500 곱하기 3600은 x다. 여기 x라고 놓고 x다 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x는 540만 줄이 나오게 됩니다. 와우! 방정식까지 계산해요, 과학에서. 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가보면 1초 동안 소비 전력이 1500W란 거는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500줄이구나. 아, 근데 1시간은 3600초예요. 아, 그러면 1시간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3600초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1초에는 15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니까 3600조면 540만 줄이 되겠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 곱하기 3600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에서 540만이 나오게 됩니다. 540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소울스톤까지 얻었고 마지막 마인드스톤을 얻으러 갑시다. 자,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1200W,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40W래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중 옳은 것. 에어컨을 1시간 켰을 때와 선풍기를 1시간 켰을 때 사용된 전기 에너지 양은 같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같아. 근데 소비 전력이 1200W라는 건 1초 동안에 사용된 전기 에너지가 1200줄이라는 거고 소비 전력이 40W라는 건 1초 동안에 사용된 전기 에너지가 40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거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같은 건 아니죠. 왜냐 지금 전기 에너지의 양이 같으려면은 소비 전력 같은 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에어컨을 1시간 켰어요. 그러면은 1시간 3600초라 그랬죠. 전기 에너지를 직접 구했으면 1200 곱하기 3600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에어컨은. 근데 소비 전력이 지금 40W라니까 1초 동안에 40줄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40 곱하기 3600 하면 계산하면 물론 두 개의 전기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아니고 자,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같다. 맞나요?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했으니까 여기다 3030을 더 곱해주면 같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지금 30배 차이가 나는 거면 얘를 1시간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와 얘를 좀 더 작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같구나. 에어컨이 조금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먹는구나. 구동을 하려면 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하러 갑시다 해서 암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새로운 문제 내면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풀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를 냈어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자석의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다. 소비 전력이 1500W인 전기 난로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이제 전력량이 나오는 거죠. 1시간 동안 소비 전력이 1500W인 어떤 가전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한 게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게 전력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경우에서는 소비 전력이 1500W인데 전기 난로를 1시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1500 곱하기 1을 해서 1500W시가 되겠죠. 만약에 전기 난로를 2시간을 사용했다 하면 1500 곱하기 2 해가지고 3000W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보존된다. 자석의 여기 간이발동기에서 자석의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선생님도 이제 헷갈리는 거지.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1200W, 선풍기의 소비 전력이 40W면 두 가전제품을 1시간에 켰을 때 선풍기가 전기 에너지 더 적게 사용한 거 맞죠? 같은 시간에 켰으니까. 그래서 암호를 적으면 1211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구 오존층 복원을 성공했고 영광스러운 내 이름 김은혜.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또 과제 내주세요. 라고 적을게요. 제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 지키기를 풀어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이제 우리 5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OT를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생식 단원이고요. 세포 분열이라는 게 나와요. 쭉쭉 넘어가 보면요.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이라는 게 필요를 한지.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알고 세포 분열이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뭘 배울지에 대해서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코끼리, 생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몸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작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 과정에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까?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세포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포 분열로 그 수를 늘려 표면적을 키운다.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영상을 보셨으면 알 텐데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성장할 때 몸을 이루는 세포가 나누어진대요. 보시면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 여러분 다세포라는 건 세포가 많은 거예요. 다세포 생물은 성장하면서 몸집이 커지는데요. 이는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가 처음에 이만했다가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이만해져서 내가 하나의 이렇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세포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모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됐구나. 너무 징그럽나? 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지울게요. 좀 징그러운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 다 세포인데 우리가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이 세포가 크기가 계속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이구나.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구나를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았는데 근데 왜 세포 수가 늘어나냐는 거예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는 밑줄을 쳐볼까? 밑줄. 몸을 이루는 기존의 세포가 나누어져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몸을 이루는 기존의 세포가 있는데 그게 계속 분열이 되는구나. 그게 나누어지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아는 거고 그래서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가 계속 커지면 안 되는가?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는 실험을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래서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리하기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가? 선생님이 조금 더 잘 돕기 위해서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지. 그래서 큰 무조각, 부피 표면적을 작은 무조각 두 개의 전체 부피 및 표면적과 비교를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이 구동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큰 무조각의 부피는 작은 무조각 부피와 사실은 같아요. 이만한 것과 얘를 두 개로 나눈 거는 사실 같지. 근데 그래서 표면 부피는 같은데 표면적은 큰 것과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개가 표면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건 물체와 이렇게 바깥에 있는 면적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른 게 표면적이 더 커졌다. 그래서 두 개가 더 많다. 그러면 과정 3에서 큰 무조각과 작은 무조각 두 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다른 까닭은 잘린 만큼 표면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표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고요. 그러면 무조각을 이제 세포라고 하고 식용색소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뭐예요, 여러분? 무조각이 세포고 이 색소가 영양소면 내가 점점 커지면 이 영양소를 내가 다 있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라줘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잘라줘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분 선생님 글씨를 개발 세발로 써도 여러분은 잘 알아봐 주세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이 내보내고 얻는 걸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세포의 표면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표면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구나. 내가 안쪽에 있으면 교환이 잘 안 되고 바깥에서 서로 야 이거 가져가 나도 이렇게 받아올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세포가 이렇게 이만큼 커지면 이렇게 물질 내가 안쪽에 있는 걸 바깥에 주기가 너무 어렵고 바깥에 있는 게 안쪽까지 가져오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내야 돼. 막 표면적 아까 잘랐죠? 무를 자르듯이 세포도 잘라서 표면적을 크게 해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을 해서 그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세포의 여기 밑줄, 여기를 밑줄 해주세요.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므로 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세포 분열의 정의를 대해서 배웠죠.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왜 분열을 하냐? 물질 교환에 유리하려고 분열을 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해봤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뭐라고 하죠?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세포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커지면 나누어지는 것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부피는 비슷해도 우리 아까 무조각 2개와 큰 무조각 하나. 부피는 같았지만 표면적은 어느 게 더 컸지? 무조각 2개가 더 컸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물질 교환에 유리합니다. 같은 부피더라도 표면적이 커야 유리하구나. 서로 물질 교환을 더 잘할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과학적 사고력. 한 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가 있을 때 각각의 부피, 표면적 값을 계산하여 비교해보자. 선생님 수학이 나왔어요. 우리는 수학이 더 이상 어렵지 않죠? 자, 수포자, 노노해. 과포자도 노노해요.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cm, 표면적, 부피부터 계산하고, 다시.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 그 다음에 표면적, 부피, 그 다음에 표면적 나누기 부피. 부피부터 계산할게요. 정육면체니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여기 높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표면적은 여기 넓이 요거 6개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6. 6 정육면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래서 6. 여기 2cm는 2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6, 4, 24.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6 해서 9, 6에 54. 표면적 나누기 부피 6 나누기 1 해서 6. 24 나누기 8 하니까 3. 그 다음에 54 나누기 27 하니까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여기 있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일 큰 건 이거.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걸 선생님이 또 써볼게요. 이걸로 쓰자. 어느 거로 써야 될지 이걸로 써보면 각각 해서 부피가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다. 이거 계산가정 쓰시고 마지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클수록 표면적의 비가 작다. 자, 이때까지 잘 오셨고 마지막 문제 힘내서 풀어볼게요. 사람이 성장할 때는 세포 분열로 세포수가 늘어나므로 세포에서 뭐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자, 여러분 5단원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가 세포 분열부터 배웠습니다. 세포 한 개가 2개로 분열되는 게 세포 분열이라 그랬고 이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하냐? 세포가 너무 커지면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분열을 해서 표면적의 비를 넓혀서 물질 교환을 용이하게 쉽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DNA, 염색체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수업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